하이, 꿀 언매 드림팀. 오늘도 윤동주시로 시작할게. 너희들이 나에게는 아주 어린 동생들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시야. 아우의 인상화.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띤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서른, 진정코 서른 대답이다. 슬며시 잡아뜬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1938년 9월 15일. 세 번째 영상 시작할게. 오늘은 담화 그리고 국어사,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단원이야. 담화 2번 문제부터 시작하자. 여러분들 프린트 9페이지야. 9페이지 됐지? 담화 9페이지에 2번. 보기의 기억에서 시옷을 바탕으로 담화의 인물 표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기억과 니은을 보니 화자가 달라지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 자, 기억의 김서방은 화자가 기억의 화자는 할머니지? 기억의 화자는 할머니야. 기억의 화자는 할머니. 니은의 화자는 고모야. 화자가 다른 거 맞지? 그리고 김서방하고 그이 이렇게 동일한 인물이 다른 표현으로 됐다. 요거 맞는 거거든. 근데 나머지는 틀린 내용이 있어. 2번도 볼까? 자, 니은하고 리을에서 청자는 다르지만 화자가 같아지면, 자, 니은하고 리을에서 그이 니은의 청자는 할머니지. 니은의 청자는 할머니야. 그 리을의 청자는 고모지. 청자는 다릅니다. 그런데 화자도 다르잖아. 자, 니은의 화자는 고모고 리을의 화자는 정호잖아. 화자가 같아지는 부분이 틀렸지. 그 다음 3번 디귿하고 시옷. 디귿에 일단 화자가 디귿하고 시옷을 화자를 비교해 봐야지. 디귿의 화자는 정호고 시옷의 화자는 엄마야. 그지? 다르고 그 다음 디귿의 청자는 고모고 시옷의 청자는 고모. 청자가 다르다라는 말이 틀렸지. 4번 리을하고 미음에서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었는지 봐야지. 자, 리을의 화자는 정호, 청자는 고모야. 미음은 화자가 고모, 그리고 청자가 정호. 근데 이 화자가 청자가 맞바뀐 건 맞는데 다른 인물이 동일하게 표현됐다. 리을하고 미음에 고모부하고 내 남편이라는 식으로 다르게 표현됐잖아. 그지? 자, 5번 비읍과 시옷이야. 엄마하고 아가씨인데 화자가 같은지 봐야지. 비읍의 화자는 정호, 시옷의 화자는 엄마잖아. 화자가 다르지.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른 거는 답이 될 수 없어. 적절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1번이야. 그지?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장 안 하고 3번 문제 봐야 되겠다. 3번 나이스 선생님 붙여놨지? 자, 3번 문제 보자.
보기의 기억에서 리을 중 지시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거는 선생님이 미리 얘기할게.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답을 좀 해설을 좀 보강해가지고 댓글로 달아놓을게. 댓글로 달아놓기로 하고, 이건 선생님도 이 개념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 저장 안 하고. 자, 이제 이게 몇 쪽이냐면은 모르겠네. 밑에 가려 있네. 아, 10쪽이네. 위에 있네. 페이지가 위에 있습니다. 자, 10쪽이요. 10쪽 보시기 바랍니다. 5번은 쉬우니까 이지. 6번도 이지. 7번 문제 봅니다. 7번. 보기의 기억에서 치읓. 맞죠? 기억에서 치읓인가? 동일한 대상이나 공간을 가리키는 말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나 이것도 잘 모르겠어. 이것도 선생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아우, 실망했어요. 선생님이 댓글로 해설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실 그 책을 오늘 잊어버리고 놔두고 왔어요. 그 책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실토합니다. 가서 확인하고 정확한 해설을 댓글로 곧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이제 국어사예요. 국어사 여러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실 이걸 위해서 이 해설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들을 3, 4, 5 하고 뒷장에 또 한 3문제 있거든요. 그 한 6문제를 다 찍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찍었나 볼까요? 지금 한 7분 지났네요. 그러면은 한 문제당 5분씩 하면은 30분 정도 걸리려나? 되도록 빠른 속도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기 1의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기억에서 디귿. 기억, 니은, 디귿에 이제 3가지 여기 있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자, 보기는 중세국어의 주격 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격 조사죠. 이가 있고 영형태가 있고 모음 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부를 때 자, 이가 있고 영형태가 있고 모음이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부르도록 하죠. 그러면 보기 2에서 하나씩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우선 그 보기 먼저 읽어봐야 되겠어요. 보기 2로 가기 전에 자,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예를 보면은 쉽게 이해됩니다. 밥이라는 단어는 밥에 이가 연음된 형태죠. 이때는 이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니은은 활소리. 이것은 이제 이어적기를 해서 그런데 원래 활솔이에 영형태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거는 의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모음이나 반모음 이 다음에 영형태 이렇게 됩니다. 이 앞에 조건 잘 보셔야 돼요. 의문 조건을. 자, 그 다음에 새 같은 경우도 이 주격이 영형태로 숨어있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새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 활소리의 경우는 모음 이 뒤에 오는 조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새 같은 경우는 반모음이 자, 새는요. 모음이 이거잖아요. 새. 자, 이거는 쪼개서 얘기하면 자, 요렇게 돼요. 반모음이에 애가 결합한 형태. 이에, 시에. 그죠? 시에. 그래서 반모음 이 다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중세 국어에는 이중모음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세할 때 애가 그 저모음, 단모음으로 이렇게 되지만은 입모양 그대로 되지만 시에 뭐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이해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입니다. 쇼에 이가 결합한 형태의 쉐. 자, 쉐의 경우는 조건이요. 모음 이와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 다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중모음 요 쇼 쇼 이거는 반모음이 다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선생님도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이 나오죠. 자,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찜찜하네. 이거 확인해서 댓글 올리겠습니다. 디귿의 두 번째 예를 보니까 의문 조건에 관계없이 생략된다. 관계없이 생략된다. 자, 곧 좋고. 그러면 이걸 번역하면 현대어로 번역하면 꽃이 좋고 나무 셋난 하는 것은 나무이 서 있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격이 다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데 주의할 것은 아까 영형태인 니은하고는 의문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니은같이 모음이 다음에 오거나 활솔이 반모음이 다음에 오는 새 같은 경우하고는 지금 이 곶 같은 경우는 자음 지읒으로 끝났죠.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오로 끝났는데 니은의 두 가지 케이스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생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형태인 니은의 케이스와 다르지만 생략된 케이스로 디귿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러면 A에서 E까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자, 기억. 자, A, B, C, D, E가 모두 어디에 해당하는가 보면 A의 경우는 날이가 연음되어서 날이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A에 해당이 되죠. 자음 다음에는 이다. 그죠? 자음 다음에는 이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A는 기억. 그 다음 B입니다. B는 태자 오나다 들으시고 태자 온다 들으시고 이 경우는 태자 다음에 주격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니은의 영형태의 케이스에는 해당이 안 돼요. 모음이도 아니고 태자 할 때 이 태자 자는 그 중세국어로 이거 좀 지워야 되겠다. 지우개 어디 있더라? 아, 지우개 저기 있다. 지우개 펜. 태자 할 때는 이 자가요. 중세국어로는 이렇게 되거든. 그럼 아레아란 말이야. 아레아는 뒤에 영형태가 오는 이나 반모음이가 아닙니다. 즉 니은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런데 생략이 됐단 말이에요. 주어가 여기서 이가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된 것은 디귿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문 조건과 관계없이 주격이가 생략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A는 기억, B는 디귿. 자, C입니다. 내해 다리 없도다. 냇물 할 때 냅니다. 개천에 다리가 없도다.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역시 다리 다음에 영형태가 즉 주격이 영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C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니은에 해당되죠. 니은입니다. 자, 아다리 효도하고 이 경우는 아들에 이가 결합한 게 연음된 케이스로 봐야 되니까 기억이 되죠. 기억입니다. D는 기억. 그 다음 E입니다. 공자이 들으시고 공자 중세국어로 자의
알아보겠죠? 여러분, 지읒의 아래야. 거기에 모음만 있는 이가 결합한 형태. 이거는 뭐가 됩니까? 모음만 있는 이의 형태는 디귿의 케이스잖아요. 그죠? 아니. 디귿이 아니라 기억이죠. 기억. 잘못 얘기했어요. 기억입니다. 기억 중에서 어디입니까? 이 모음만 있는 이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모음만 있는 이의 형태. 예. 그러면 아니 이가 공자 들으시고 마지막 이 이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게 아닌데 그럼 이가 아니고 기억인데요. 답이 1번입니다. 여러분. 1번입니다. A하고 D는 확실히 기억인데 이 공자이 들으시고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디귿에 해당한다. 자가 들으시고 디귿은 이거네요. 약간 제대로 풀었는데 지금 또 잘못 봤다. 이 디귿에 지금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왔다 갔다 해서 디귿에 이 모음 이만 있는 형태의 지금 첫 번째 점, 디귿의 첫 번째 점에 해당이 됩니다. 모음 이와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이잖아요. 이 아래아는 그죠? 공자 할 때 이 아래아는 모음 이도 아니고 반모음 이도 아닙니다. 아래아는. 그럴 때는 모음만 있는 주격 이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게 디귿의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디귿입니다. 디귿. 미안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4번. 이 4번 하이 문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아까는 주격조사 문제, 이번에는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 근데 시험에 자주 줄 때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이때는 이제 구분해야 될 게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유정물이면서 의의 케이스보다 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시옷의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옷의 첫 번째 용법은 선행체언이 무정물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등잔, 감정을 느끼지 못하죠. 이때는 무조건 시옷이야. 그리고 수풀도 무정물이잖아. 근데 아버님이나 기럭이나 아들은 유정물이죠. 그럼 일단 수풀하고 등잔은 시옷이 결정이 됐습니다. 시옷. 그리고 이제 유정물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게 좀 헷갈리죠. 유정물일 때 시옷을 쓰는 경우가 있고 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체언이 높임의 대상일 때는 시옷이 쓰입니다. 그럼 아버님은 시옷인 겁니다. 유정물인데 높임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유정물이면서 선행체언이 유정물인데 높임의 대상이 아닌 기러기하고 아들을 높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모음 조화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모음 조화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그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행체언의 마지막 끝 모음을 어차피 끝 모음만 보면 돼요. 앞에 것도 다 모음 조화하기 때문에 음성이면 앞에 것도 음성, 양성이면 앞에 것도 양성일 거기 때문에 끝 모음이 여잖아요. 음성이란 말이에요.
음성이면은 의 중에 뭐가 선택이 되느냐? 바로 의가 선택이 되는 거야. 같은 음성. 되죠? 그래서 그력은 의가 선택이 되고. 아달의 경우 볼까요? 아달의 경우는 애냐 의냐에서 이 아달할 때의 마지막 끝 모음이 아잖아요. 아는 양성이잖아요. 그럼 같은 양성인 애가 선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달 다음에는 애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문제가 뭐냐? 자, 문제가 뭐냐? 아바님. 유정물 다음에는 아까 뭐였었죠? 유정물인데 높임의 대상일 때 시옷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바님 다음에 시옷이 있고 뒤에 곁이 있으면은 형태가 님 다음에 겹자음으로 시옷 요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해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력이 의, 아달에, 수풀시옷, 등잔시옷 다 아시겠죠? 선생님 아까 이거 해설 보기 전에 풀 때 뭘 고민했었냐면 기러기가 과연 무정물이냐 유정물이냐 잠시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지 싶은데요. 이렇게 그 강아지라든가 기러기라든가 유정물로 보고 있군요. 그것도 하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베리하이라고 쌤 느낌표까지 붙여놨네요. 학생의 말. 자, 중세국어에 애하고 애가 이중모음이었다는 근거가 궁금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 이 표를 조금 축소를 해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글씨 보이시죠? 자, 선생님의 말 가를 참고하여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학생의 결론을 봅시다. 가의 기억처럼 나의 이제와 아래가 니은 형태 조사를 취하는 걸 보니 애와 애가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표를 다시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집이라는 중세국어에 이어졌기를 해서 그런데 원래 집에 일화가 연음된 형태죠. 둘째 칸에 단모음이나 반모음이가 오는 제로라의 형태. 사지 다음에는 제로라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지 여기 위에다 써놨죠? 사지 제로라가 결합해서 예. 자, 이게 사지라 이렇게 된 거죠. 불휘라의 경우는 불휘의 제로라가 된 경우인데 그러면 이제 제로라가 올 때 그 선행 체언이 불휘할 때 이 위가요. 불후이 중세국어는 이중모음이었으니까 호이 지금은 위하고 단모음 돼서 아무리 길게 발음해도 처음과 끝이 입모양과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지만 중세국어에는 후이 이렇게 해서 우에 반모음 이가 결합한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나 반모음 이 다음에는 제로라의 형태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격조사의 경우와 유사하죠. 의문 조건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 다음 그 밖의 모음 다음에는 모음만 있는 이라의 형태가 온다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차 이라, 곡도 이라 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가는 형태
이제하고 아래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자, 이제와 아래가 무슨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것을 보니 이제 다음에는 지금 라니까 영형태 라죠. 아래도 영형태 라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잖아요. 1, 4, 5는 답이 아니잖아요. 왜? 영형태 라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일단 나의 조건을 속어법으로 줄여놓고 2번이냐 3번이냐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지하고 불휘의 의문 조건이 어떻게 다르냐. 사지는 2로 끝나는 경우죠. 단모음 2로 끝나는 경우고 불후이는 단모음 2로 끝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아까 결론이 학생의 결론이 뭡니까? 에하고 에는 반모음 2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후보 2번하고 3번 중에서 단모음 2로 끝나는 거는 역시 답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후이, 불후이 할 때는 반모음 2로 끝나니까 아까 봤었죠? 후, 이. 이 반모음 표시입니다. 약간 과장되게 지금 표시했는데 후, 이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지라는 답에서 제외되고 불휘라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쌤 오늘 지금 설명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사실 지금 어제부터 좀 하루 동안 조금 컨디션이 난조였거든요. 그래서 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창피하네요. 자, 실전 대비 평가. 이게 마지막 여러분 페이지예요. 딱 세 문제인데 선생님 이 문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트 하나 그렸습니다. 하트가 또 웃고 있죠? 짜증내는 거 아니죠, 여러분? 선생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 문제 보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너무 풀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지가 곧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단락으로 된 비문학처럼 보이는 문법 문제입니다. 중세국어의 의문적 특징을 1문단에서 이 된소리 계열, 어두, 자음군,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 반치음, 아래아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모음조가 있는 거, 성조가 있었던 거 이렇게 5가지를 먼저 열거한 뒤에 그 각각에 대해서 지금 밑에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다 지금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제로 바로 갈까요? 자, 1번에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1번입니다. 뜻하고 비읍, 시옷, 기역 확대해 보면은 비읍, 디귿, 비읍, 시옷, 기역이에요. 이 표기는 여러 자음이 연속되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한 거. 이게 지금 쌤이 A라고 기호를 표시해 놨는데 이 문단에요. 이 문단에 보면은 이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없죠. 이 A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문단 끝에 어두자음군 얘기가 있습니다. 있죠? 있습니다. 2번 1-2번 수비가 수위로 어버지가 어버이로 변한 것은 순경음 비읍과 반치음이 소멸함과 관련이 있겠다. 이건 3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3문단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 하는 셋째 줄에 보면 나옵니다. 쉬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3번
다르다가 다르다로 변한 것은 이 산문단에 쌤 B라고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B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 4번에 말과 말은 자, 말과 말의 그 앞에 말은 왼쪽에 점이 없고요. 뒤에 말은 왼쪽에 점이 2개가 있는데 이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 글자 왼쪽에 점은 방점인데 점이 없는 형태, 점이 하나짜리, 점이 2개짜리 이렇게 3가지로 나뉘게 되고 소리의 길이를 다르게 했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소리의 길이가 아니고요. 길이가 아니고 높낮이입니다. 이 마지막에 소리의 높낮이라고 돼 있어요.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점으로 표시한 방점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을 2개 찍는 경우는 말 이렇게 낮은 소리에서 높은 소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이 없는 말의 경우는 그냥 평평하게 말 이렇게 처음과 끝이 같은 높이로 말 이렇게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진다 해야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5번 꿈하고 딸하고 뿔 이런 거는 된소리 계열 이 이문단에 보면 있습니다. 자, 이문단의 된소리 계열 처음에 나왔죠? 네, 이 문제는 나이스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쌤 나이스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자, 2문제 남았어요. 몇 분 지났나? 많이 됐네요. 2문제 다 돼갑니다. 자, 여러분 2번 easy but try라고 해놨어요. 문제는 쉬운데 한번 실습이 필요합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자, 기억이 어딨냐 선생님이 또 안 보일까봐 써놨네요. 4문단 끝에 있어요. 4문단 끝에 기억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여기입니다. 보이시나요?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 자, 이제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하고 나난이 아니라 는이 돼 있죠. 앞에는 양성인데 은은 음성이잖아요. 이 모음조화가 안 맞는 거지. 디귿 한알 다음에 을이 들어가 있지. 을은 음성이잖아요. 한알 할 때 아래하는 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확대하니까 깨진다 글씨가. 자, 소래 랄의 경우는 소래 이건 양성입니다. 예, 양성에다가 랄 할 때는 아래하는 양성입니다. 양성 모음 조화에 맞습니다. 자, 리을의 안잔이의 경우 요 안 할 때 어간의 아하고요. 어미의 아니 하는 이 아가 둘 다 양성이고 양성이니까. 만약 음성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이 하게 되면 음성인데 앞에 용언 어간이 아로 끝났으니까 어미도 같은 양성인 아래아를 써주는 거죠. 이게 모음 조화에 맞는 겁니다. 미음은요. 같하다 할 때 이 아래아는 양성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같한 단어 안에서의 모음 조화를 봐야 돼요. 앞에가 아래하고 자, 다시 쓸게요. 자, 같하다 할 때 기억 밑에 아래하죠. 하다 할 때 아래하죠. 같은 단어 안에서 양성으로 모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 기본적이지만 꼭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해설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3번입니다. 이건 하이에 선생님이 매겨놨어요. 이렇게 지문이 있고 보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읽어나가는데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이로 매겨놨습니다. 자, 학습활동이 지금 가가 있고 나가 있는데 가는 15세기 국어 15세기는 훈민정음이 창제되던 1400년대 1443년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 노래 있잖아요. 15세기는 이 중세 17세기는 근대 1600년대를 얘기하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달라진 점들을 가와 나로 이렇게 비교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출망이 뭐냐면 두시언해입니다. 그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를 언해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두시언해라고 하는데 15세기 버전은 초간본이라 그러고 처음 발행된 거. 그다음 17세기는 중간본이라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뭐 1판, 2판, 1세, 2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 사이에 국어가 많이 달라진 겁니다. 200년 동안에 많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세요. 가에 아래아하 아니죠. 가에 이게 지금 방점을 얘기하죠. 점 하나짜리, 점 두 개짜리 방점을 글자 왼편의 방점은 나에서 사라집니다. 그 방점이 사라졌다. 오케이. 자, 이번에 가에서 눈물을이 나에서는 눈물을로 표기됐는데 이거는 거듭적기 방식이다. 자, 선생님 여기다 메모해 놨습니다. 눈물을 하고 이렇게 이어 적는 방식. 이건 소리 나는 대로, 그죠? 받침 리을이 연음된 거죠. 끊어 적기는 현대 국어처럼 눈물을 하고 형태소를 따로따로 발음과는 별도로 끊어 적는 방식. 이걸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분철이라고 하고 이어 적기는 한자로 연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 적기는 뭘 얘기하냐면 두 개가 믹스된 거예요. 자, 눈물 해가지고 을 했으면 끊어 적기 될 뻔했는데 르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리을이 없으면 이어 적기인데 또 리을이 괜히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리을 한 번 더 들어가 있는 게 거듭이 어게인이잖아요. 한 번 더 적어주면서 이것을 한자로 혼철 이렇게 연철과 분철 사이 이어 적기가 끊어 적기로 이행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2번도 맞습니다. 3번 슬훈이가 나에서 슬훈이로 자, 여기서 사라진 점이 이게 뭐냐면 후 왼쪽에 방점이 아니죠. 다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슬훈이가 슬흔이로 표시된 걸 볼 때 모음 조화가 문란해졌음을 알 수 있다. 슬흔이 슬혼이죠. 이게 지금 그래 글씨가 붙어가지고 이게 쌤 아까 필기해놨잖아. 슬혼이라고 해놨잖아. 슬혼이 같으면 모음 조화가 안 맞는 거지. 슬훈이의 경우는 의하고 우니까 음성이고 음성이잖아. 근데 슬혼이가 돼버리면 앞에 건 음성인데 뒤에 건 양성이니까 모음 조화가 깨진 거죠. 3번 맞는 말입니다. 4번 가의 마사말이 나에서는 마아말로 표기된 걸 볼 때 달라진 점 비포 애프터 비교해보면 어때요? 반치음이 사라졌다. 맞습니다. 5번 가에서 놀래나다가 나에서 놀래노다가 된 것은 현재 시제 선어말음이 나가 사라졌다. 이거 아닙니다. 사실 이거 선생님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선생님 정확한 해설을 위해서 조금 고증이 필요합니다. 순 달아놓고 나중에 댓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순이 3개나 있었네요. 선생님 말도 조금 더듬거리고 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어본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풀이했다는 데서 보람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바이.